안녕하세요. 리서치 잡팀 양윤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HPSP로 동사는 반도체 어닐링 공정에 필요한 저온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기업 기호는 해당 슬라이드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반도체 직접 회로란 다양한 기능을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많은 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한 전자부품을 말합니다. 웨이퍼라는 얇은 원형 기판 위에 다수의 동일 회로를 만들어 반도체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는 만큼 웨이퍼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웨이퍼는 원형의 판에 트랜지스터를 꼽을 수 있는 많은 IC 칩, 즉 다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는 반도체 공정이 작아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 다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전기 신호를 증폭하고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을 수 있어 해당 반도체는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 효율 역시 높아지는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나 AI,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자율주행이 등장함에 따라 시장은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과 고성능, 효율성이라는 공정 미세화의 장점에 따라 반도체의 공정은 나날이 미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도체의 미세화, 선단화라 부릅니다. 특히나 최첨단 공정 영역인 10나노 이하의 공정 비중은 시장 성장률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노는 전류가 지나가는 게이트에 의해 만들어지는 채널의 길이를 말합니다. 전류가 드나드는 길이 짧아질수록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력 효율이 개선되고 발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선단화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도체의 전자가 흐르는 길이 너무 작아져 원래라면 반도체에 새겨진 회로를 따라 흘러야 할 전자가 회로를 넘어서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널링 현상이라 말하며 이로 인해 반도체 전류 누설이 발생하게 되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유전율이 높아 더 많은 전하가 잘 모일 수 있도록 게이트의 소재를 바꾸는 HKMG 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유전율 유정막 소재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고온 어닐링 공정에서 칩이 녹아버리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온 어닐링 기술이 필요해지게 되고 이를 공급 가능한 것이 바로 동사입니다. 여기서 어닐링은 확장 공정 시 이온 주입으로 웨이퍼 계면에 상처를 입은 부분을 아물도록 변화를 주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 공정을 통해 결함이 줄어들어 반도체의 성능과 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고온 수소 어닐링 기술이 HKMG 구조가 채용됨에 따라 칩이 녹아버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동사가 보유한 저온의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단위 사업부를 운영 중이며 28, 32 나노 이하 적용 공정에 필수적으로 해당 장비가 권장됨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기술을 독점으로 보유하며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요 반도체 탑티어 제조사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비는 고압 수소를 다뤄 특히나 더 높은 기술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기술인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은 수소와 중수소를 이용해 수소 실리콘 봉딩을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계면 결함을 비활성화함으로써 동전류 및 직접 회로의 속도를 개선시키고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공정 온도가 기존의 수소 어닐링 장비에 비해 낮아 최전방 공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며 현재로서는 3나노의 공정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개발 연구 과정도 함께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작아지는 공정에도 무리 없이 동사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업으로는 고압수직 산화 장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빠르면 24년부터 매출이 잡힐 예정이고
본격적으로는 25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직 산화 방식으로 더 두꺼운 산화막 형성이 가능하고 저온에서도 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 역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매출원이 하나라는 동사의 아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매출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전년도 대비 매출 성장률 70%라는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유리한 가격 협상권으로 5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역시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사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초미세 반도체 공정 시대의 도래입니다.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공급하는 파운드리 업체의 특성상 기술 개발과 고객사 확보 모두가 중요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주로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AI와 자율주행으로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고객사로부터 요구되고 있고 시장 경쟁률 1위를 두고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나노 공정에 투자를 하며 그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은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각기 발표해 빠르게는 24년, 25년도부터 이 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아 대부분의 기업들의 강상과 투자 축소가 이뤄지고 있지만 초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 축소는 다른 공정 장비에 대한 투자 축소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의 장비는 반도체 성능과 수율이 직결되는 장비로 그 중요성이 크고 공정이 작아질수록 동사의 장비가 소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 대다수가 동사의 고객사라는 점에서 이미 레퍼런스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수시에 유리하고 무엇보다도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발생하는 시장 확장의 수혜를 모두 동사가 다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로의 장비의 확장성입니다. 동사는 처음 파운드리 주요 제품들이 시스템 반도체 공정 과정에만 장비를 납품해 왔습니다. 하지만 21년도부터 고객사를 확보하기 시작해 작년 약 47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HKMG 구조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구조가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도 성능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최신 D램에 적용 중이며 고성능 및 최신 D램 제품군 위주로 HKMG 구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비 수요 역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층을 높여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낸드에서도 기존의 어닐링 장비에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는 다소 메모리 시장이 부진하고 있지만 24년 업황의 회복에 따라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캐파 증설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캐파가 2배로 늘어나는 만큼 계속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시장이다 보니 시장에 진입하려는 후발주자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동사의 리스크로 후발주자 예스티가 있습니다. 예스티는 현재 자체 고압 어닐링 장비를 개발해 알파 테스트를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1, 2년 내에는 그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동사는 고압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30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권을 모두 회피하며 장비를 개발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ESG는 최근 동사로부터 특허 소송에 걸린 상황입니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ESG는 알파 테스트만 끝마친 상황이며 아직 베타 테스트와 고객사와의 안전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수소를 다루는 장비 특성상 안전 테스트 시간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하며 장기적으로도 동사는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재무적인 안전성에서 오는 투자 확대 가능성, 고객사와의 기술 교류와 충분한 레퍼런스 등의 이유로 ESG와 비교해서도 강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ESG는 당장의 큰 리스크로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작년 하반기 매출액의 각각 파운드리 부분과 메모리 부분 매출 비중을 곱해 별도로 추정하였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의 경우 최선당 공정 과정에서의 투자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나노시장 성장률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거기에 선단화 경쟁이 심화되고 그 수혜를 독점적인 지위에서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가중치를 더해 구해주었습니다. 메모리 부분의 경우 시장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동사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했고 앞선 투자 포인트의 관점으로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가중치를 더해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매출 원가의 경우 평균 매출 원가율을 적용해 주었고, 현관비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해 주었습니다. 영업의 손익과 법인세는 각각 평균치와 가세 표준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24년도 역시 같은 구조로 추정을 하였고, 캐파 증설로 인해 증가하는 매출과 판관비를 고려하여 추정해 주었습니다. 23년도 타겟퍼는 오늘 일자의 퍼가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퍼 29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그 근거인 독점력과 기술력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24년도의 타겟퍼는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그보다 조금 더 할인이 된 퍼 27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3년도의 타겟 프라이스는 34,900원, 24년도의 타겟 프라이스는 53,150원으로 각각 상승 여력 10.27%, 52.29%로 최종 의견 바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